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이야기를 해볼 참인데요.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에서 어려워하는 게 호재에 대한 해석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이 좋아진다. 오케이, 알겠는데 근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호재가 너무 무르익고 나서 사면은 또 가격이 너무 올라 있거나 먹을 게 없거나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걸 잘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할 거 있습니까? 그죠? 사례를 보면 되겠죠. 자, 용인의 플랫폼 시티가 올 12월 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얘가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던 건지 하나씩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입니다. 2018년 4월, 작년 4월이네요. 작년 4월 9일에 용인시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용인 보정 마북 경제 신도시, 여기 요렇게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들어봤더니, 여기 보면 GTX 구성역이 있는데, GTX A 노선, 그 용인역도 여기 선다는 거죠. 구성역에서 약간 왼쪽에 경부고속도로. 그 노선은 SRT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딘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그죠? 자, 그래서 철도가 일로 지나가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 구성역이 하나 있는데, 이제 GTX A 노선까지 들어서게 되니까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저기 일대가 다 뭐로 되어 있느냐? 저 일대가 온천지가 다 개발 가능한 농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 가능지. 자, 이 물건을 보는 건 이따 보기로 하고요. 스카이뷰로 내려다 보면은, 예, 지금 요쯤에 구성역이 GTX A 노선 용인역에 들어온다는데, 보십시오. 자, 이쪽은 수지 쪽, 이쪽은 기흥구 쪽인데, 다 개발했는데 역세권만 농지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 옛날부터 이런저런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왔던 곳입니다. 굉장히 넓게 있고, 지하철 역세권 개통하고, 자, 그러면 언제 땅을 살 것이냐? 제 주변에도 여기를 언젠가는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땅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땅 산 지가 지금 2019년이니까 2010년 정도 됐네요, 벌써. 야. 그러면 10년 사놓은 지 10년이 되도록 가격은 올랐겠지만, 아직 이익 실현을 못한 채 그냥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그러면 그 초기에 사는 건 맞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또 그렇게 일찍 사면 뭐 되겠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분당선 구성역도 개통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럴 때 샀죠. 그러니까 언젠간 개발할 것이다. 오케이, 맞는데 너무 이러죠. 자, 어쨌든 뭐 그 당시로도 공매나 경매로 샀다면 차익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일반 매매로 샀다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샀더라면 가격 오름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2018년 4월을 기점으로 여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뉴스가 발표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았던 건 뭐냐? GTX-A 노선이 개통을 한다면 GTX A 노선은 진행이 괜찮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경제 신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충분히 개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하겠다. 만약에 공공으로 개발하지 않는다면 민간 조합으로 할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이 나오는 데고 이 타이밍이면 종전 금액보다 좀 올랐지만 지금 타이밍 정도라면 충분히 사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뉴스가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뉴스를 하나 더 보자면, 이게 올 12월 2일자 뉴스입니다. 12월 2일자. 그러면 아까 개발량이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하고도 1년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근데 용인시 플랫폼 시티 심의 보류, 이래가지고 난감합니다. 했는데, 자, 뭐 여기, 뭐, 용인시가 뭐가 없다? 뭐,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뉴스의 맨 마지막 기사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가 95%, 용인도시공사가 5%의 지분으로 총 5조 58억이 투자된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누구로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거죠.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시공사가 95, 용인도시공사가 5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좋구나.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가 나오기보단 한 박자 앞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자, 한 번 더. 2019년 12월 2일에 이 뉴스가 나고 18일에는요.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탄력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거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용인 플랫폼시티가 아, 저기 이제 경기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랑 용인도시공사가 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땅값은 지금 사면 많이 올랐겠죠. 지금 경매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얼마에 낙찰될까요? 이 물건은 조금 재밌는 게 사실은 이 물건을 제가 이 채권자도 만났습니다. 일반 매매로 해가지고 이 채권을 인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약정을 해서 얼마에 입찰할 것을 약정을 하고 이 물건을 진행시키는 것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0억에 나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훨씬 높은 금액이고 우리가 매입을 얼마에 하기로 합시다 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자,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 93-20번지 되어 있죠. 이 물건을 이렇게 잘라서 보자면 이렇게 초록색 선이 보이는데요. 요 오른쪽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가로 열고 닫고 용인경제신도시, 마북경제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장이고 요쪽은요. 어,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그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거밖에 안 보이네요. 이 땅은 아까 네이버 다음 지도로 다시 한번 보자면 이만큼은 보상을 받거나 개발 가능한 땅, 용인 플랫폼 시티에 들어갈 땅이고 요만큼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땅이거든요. 그럼 저 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서 얼마에 매입합시다라고 하다가 그마저도 혹시나 회원님들에게 실수하게 될까봐 그래서 뭐 협상을 하다가 뭐 중단했던 사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매에 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 예상 보상가가 얼마나 될지 충분히 계산을 하셔서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경매 사례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그리고 2019년 11월 달이고요. 아직 잔금을 치르진 않은 땅입니다. 감정가가 28억짜리 땅인데 24억에 낙찰되었는데요. 이 물건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를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오케이, 그 말도 맞는데요. 자, 이제 얘처럼 그 경지 정리된 농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나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감정을 129만원, 제곱미터당 129만원 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개별 공시지가는 62만원 정도 수준이다. 그죠? 자, 시간이 되면은 감정평가서를 보면서 어떻게 감정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보죠, 뭐. 예. 표준지를 어떤 걸 잡고 배율을 얼마나 넣었는지 그걸 한번 감정평가서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대상 토지는 보정동 979번지 지목이 답인 땅이고 2018년 개별 공시지가는 59만 8천 원이었고 비교 표준지는 2019년 1월 걸로 했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76만 원짜리고 보정동 1019-38번지를 했습니다. 보정동 1019-38번지가 어떤 땅이냐?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땅입니다. 1019-38번지가 지금 이제 비교 표준지로 돼 있고 아까 경매 나온 게 900 얼마였죠? 뭐 요 어디 땅 아니면 요 땅인가요? 97번지를 까먹었네. 9번지니까 97이 잠깐만요. 요 표시를 해놓고 지금 물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북쪽에 있었군요. 못 찾을 뻔했네. 자, 그러니 여러분이 볼 때 뭐 이 땅이나 이 땅이나 그 땅이 그 땅처럼 생겼죠. 그죠? 예. 같은 행위전 같은 것 비슷할 거고 얘는 도로에 살짝 접할랑 말랑 하는 정도에 안 접했고 얘는 좀 떨어지고 그 차이 정도 있고 그 지역이 그 지역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대비했을 때는 2배 정도 금액에 표준지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한번 보자면 배율을 얼마나 했나 보니까 1.866배를 그 밖에 보정치로 넣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토지 가격은 76만 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 단가는 제곱미터당 129만 원, 개별 공시지가에 뭐 1점 몇 배, 기타 요인 1.86배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땅의 보상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어찌되었건 표준지 대비했을 때는 1.8, 1.9배 정도의 감정했고 그게 이제 80몇만 원의 낙찰이 80몇 퍼센트의 낙찰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금방 보셨던 물건 사례는 2019년 11월 사례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거보다 한 타임 앞서서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이보다 한 타임에 앞서서 들어가면은 좀 더 좋지 않느냐. 자, 이 물건 사례 보겠습니다. 85%의 낙찰이 됐고 한 타임이라는 것도 없지만 19년 7월 사례인데 이 물건이 재밌는 것은 가격 시점이 2018년 11월입니다. 2018년 11월이니까 감정한 지는 1년이 좀 안 됐지만 요때면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한 뒤에 이렇다 할 진행이 별로 없었던 시점이죠. 자, 이때는 보니까 제곱미터당 67만 5천원, 67만 6,500원짜리 땅이었고, 자, 감정은 제곱미터당 81만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감정가가 확실히 이 배율이 낮다는 생각이 드시죠? 감정평가서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 표준지를 이렇게 잡고 제곱 비교 표준지는 73만 원짜리를 잡고 그래서 쭉 했더니 이것보다 몇 배 정도의 배율을 잡아서 감정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밖에 보정치를 1.4로 했네요. 아까는 1.8 얼마 9 조금 안 되는 숫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표준지를 이렇게 놓고 적용 단가를 81만 원 굉장히 작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사업이 어떤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해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진행 사항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시세가 아직까지 높지는 않았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가 굉장히 좀 작고 그 평가가 낮은 거 대비했을 때 85%의 낙찰을 받았죠. 수익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나겠습니까? 보상을 받게 된다면 차익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나겠습니까? 물건의 가격은 아까 그 물건이 2배 정도 됐었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보면서 수용지 물건도 경매로 입찰할 때 어느 타이밍에 입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물건에 낙찰받으신 허민 선생님께서는 위에 또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임대를 주고 계셔가지고 여기서 임대 받는 금액으로 이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충당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제 회원님이시고요. 자,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카피하셔가지고, 뭐, 3기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지역에 카피해 보시면서,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회원님들과 단톡방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